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태양계가 나와 있네. 태양계는 태양을 비롯한 별, 이게 별이죠. 나머지 행성들, 그래서 여러 천체들이 서로 중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체계입니다. 여기서 이 중력은 지구가 지구상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기보다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뭐 하는 힘이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넓은 의미의 중력입니다. 좁은 의미의 중력이 아니라. 그래서 천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체계, 그거를 태양계라고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지구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는데, 땅, 물, 공기, 생명체 등의 주요 구성 요소들이 자,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역을 나눴어. 크게 5가지로. 자, 기권, 공기지, 지권, 땅, 수권, 바다, 생물권, 생물들, 자, 외권은 지구, 밖. 그래서 이 5가지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권역 5개. 기권, 지권, 수권, 외권, 생물권. 자,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여기 해수, 수권, 공기, 기권, 그 다음에 지구, 밖.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엄밀히 말하면 대기권, 밖. 이거를 외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권이라고 할 때 표면과 내부를 다 지권이라고 해.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자, 미생물 포함이야. 그래서 생물권. 자, 각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계가 첫 번째 지권입니다. 지권.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 선생님이? 표면부터 어디까지? 내부까지. 그래서 자, 표면부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고 부르죠. 자, 지각과 멘틀에 많은 원소가 뭐야? 지각에 많은 원소, 옳지. 산소, 그 다음 뭐야? 규소죠. 산규, 알처리아. 자, 그래서 산소 규소가 지각과 멘틀에 풍부하고, 자, 핵은 무거운 철과 니켈이 풍부하다고 배웠어. 저번 단원에서. 자, 구성 성분과 물질에 따라, 자, 직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자, 직권의 구분 기준.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뉩니다. 자, 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압력과 온도 높아집니다. 속으로 들어갈수록 지각은 크게 2가지로 나뉘죠.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뉩니다.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지구의 겉부분은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물질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인데 밀도는 어디가 커? 두께는 어디가 크고? 자, 두께는 누가 두꺼워? 대륙이죠. 두께,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두껍잖아. 밀도는 반대입니다.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이 밀도는 큽니다. 자, 알아두시고. 지각 아래 뭐야? 멘틀이죠, 멘틀. 자, 그래서 직권의 약 80%를 멘틀이 차지합니다. 주로 감남암으로 돼 있어. 자, 고체 상태이고 멘틀 아래가 외핵이야. 얘가 움직여. 액체 상태야. 그래서 이 위에 떠 있는 멘틀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얘기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야. 움직여. 자,
그리고 대류가 일어납니다. 얘들아, 대류가 일어나려면 무슨 차이가 있어야 돼?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열 전달 방식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대류잖아. 응? 자, 뜨거운 물질 위로 가, 아래로 가. 그러니까 뜨거운 물질은 밀도가 커, 작아? 뜨거운 공기, 찬 공기, 누가 더 밀도가 커? 뜨거운 공기, 찬 공기, 누가 밀도가 커? 찬 거야, 뜨거운 거야? 에? 찬 게 밀도가 큽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야. 액체 상태여도. 찬 액체가 밀도가 커. 그래서 밀도 차이가 있어야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밀도 차이라고 하자. 그 다음 외핵.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 철과 니켈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야. 여기도 역시 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핵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지구 자기장 형성 원인이 외핵의 액체 상태입니다. 얘들아, 지구 자기장은 외권이야. 그런데 외핵은 직권이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 직권입니다. 자, 내핵은 주로 철과 니켈로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도. 하지만 얘는 액체, 얘는 고체입니다. 내핵은.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곳이 내핵입니다. 자, 구성 성분 철, 니켈 이쪽. 그 다음에 얘 주로 감남암. 그 다음에 여기는 현무암, 화강암. 자, 이 둘은 규산염 물질. 이 둘은 규산염 물질. 이거는 지구 형성 과정에서 배웠어. 규산염 물질,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밀도가 커서, 작아서 떠올라서 지각과 멘트를 이루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외핵과 내핵은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 자, 여기가 직권입니다. 직권. 자, 직권의 최대 역할은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죠. 우리도 땅에 발 붙이고 살고 있잖아. 응? 그 다음에 지표면 지형, 그 다음에 대륙 해양의 분포에 따라서 대기와 해수의 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자, 화산, 폭발, 지표의 풍화 침식, 이 영향으로 인해서 수권의 염류를 공급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 어쨌든 요 직권 보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권역과 서로 뭐하고 있다? 상호관계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생명권, 이게 지금 여기가 생물권이잖아. 생명체에게, 그러면 생물권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해수의 운동, 대기와 해수의 운동, 여기는 수권, 여기는 기권. 그죠? 기후변화 역시 기권. 그 다음에 수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권역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어. 자, 직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권.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약 1000km 공기층입니다. 기권. 자, 대기의 약 99%가 어디에 있어? 높이 약 30km 이내에 존재합니다. 대기의 99%가. 그러니까 30km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공기가 희박하다는 얘기야. 이제 점점점. 자, 주로 대기 성분은 뭐야? 질소와 산소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성층 구조.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이게 기권의 구분 기준입니다. 아까 직권의 구분 기준 뭐였어? 의외로 놓칠 수가 있어. 직권의 구분 기준. 구성 물질과 그 물질의 상태입니다. 아셨죠? 자, 지금 선생님 밑줄 치는 거는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괄호 치고 밑줄 치고 선생님이 지금 필기를 하는 거는, 선생님 지금 필기를 해놓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 자, 밑에서부터 땅, 지표면으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 기준이 뭐라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라고요. 그러니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고 온도가. 응? 자 여기 밑에서부터 봅시다. 지금 여기가 지표면이야. 아까 대기의 약 99%가 몇 킬로미터 내에 존재한다고? 30km 내에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럼 30km가 어디까지야? 지금 보니까. 여기죠, 여기. 이 정도 내에 뭐가 존재해? 여기 대기 99%가 여기 있다. 자, 그래서 대륙권은 11km까지야. 땅에서부터 11km까지 위로 올라갔을 때. 자, 대륙권 보세요. 대류가 일어나서 대륙권 맞습니다. 자, 여기 봐. 여기가 땅이야. 위로 올라갔어요. 11km로. 점점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죠. 여기가 기온이 20도잖아.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50도야. 왜 낮아져, 기온이? 누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올라갈수록? 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옳지. 얘들아, 지구도 복사열을 방출하고 있어. 지구도 열을 방출하고 있어.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낮아집니다. 자, 여기가 따뜻한 공기지. 여기가 찬 공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누가 밀도가 크다고 그랬어? 차가운 공기.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야. 아래로 내려오려고 한다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해. 그래서 에어컨 킬 때 에어컨 팬을 어디로 해? 위쪽으로 해야 그 공간이 빨리 차가워져. 왜? 위로 찬 공기를 발사시켜야 위에 있는 찬 공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와.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이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어떻게 해? 이 찬 공기가 밀어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금방 시원해져. 찬바람이 위로 나오게 해야지. 찬바람이 만약에 아래로 나오게 해. 그럼 어떻게 돼? 밑에는 차가운데 요 윗 공기는 어떻게 돼? 미적지근해지는 거지. 안 섞여. 알겠지? 찬 공기가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대류가 일어나. 찬 공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래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오려고 그래? 올라가려고 그래? 그게 대류야. 원래 있어야 하는 곳에 안 있잖아. 찬 공기가 원래 아래에 있어야 돼. 근데 위에가 찬 공기래. 그렇게 내려오려고 한다니까. 밑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게 대류라고. 그래서 자, 높이에 따라 기온이 하강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 대류 운동이 활발합니다. 기상현상은 뭐가 있어야 돼? 구름이 있어야 돼. 구름을 만드는 게 누구야? 구름 누가 만들어? 수증기가 만들지. 수증기가 상승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구름이 돼서 거기서 액체방울이 떨어진다 내려오는 거잖아. 대부분의 수증기가 여기 많습니다. 수증기가 상승해서 뭘 만들어? 구름을 형성하고 이 구름 때문에 기상현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증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돼? 대륙권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륙권에서 알아야 되는 건 딱 두 개야. 대류현상, 그 다음에 기상현상. 알겠죠? 대륙권. 자, 그 다음에 11km에서, 자, 11km에서 50km까지가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을 보시면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냐?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성층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어차피 지구에서 멀어지니까, 지표면으로 멀어지니까, 지표면부터 멀어지니까 기온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낮아져야 돼, 계속. 근데 왜 안 낮아져? 위에 뭐가 있어?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 성층권에. 자, 그래서 오존이 햇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는 층입니다. 성층권은. 그러니까 대륙권이랑 성층권의 온도 분포가 반대야. 그러면 성층권에 여기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고 밑에 찬 공기가 있어. 얘 올라가려고 해, 안 해? 안 해. 얘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그러니까 대류가 없어. 무슨 층에? 성층권에. 자, 그래서 대류가 거의 없어서 안정한 층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대류가 있는 요 층은 불안정한 층이겠네. 그죠?
불안정한 층이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일어나서 대류가 활발해서 자,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누가 다닙니까? 비행기가 여기로 다닙니다. 성층권으로. 그래서 얘들아, 장거리 비행기 타고 갈 때 제주도 말고 장거리 갈 때 보면 구름이 다 어디가 있어? 밑에 있어, 밑에. 응? 구름 위로 가야지. 그래야 비 오는 거에 영향을 안 받고 번개 치는 거에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상승기류, 하강기류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야, 비행기가. 자, 그래서 성층권으로 비행기가 다닙니다. 이유는 뭐여서? 대류가 없이 안정한 층이어서. 자, 오존층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기온이 상승하는 층이라고. 여기도 역시 두 가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대류가 안 일어나고 대류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있어서 위에가 따뜻한 공기, 밑에가 차가운 공기. 그래서 안정한 층, 성층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 보세요. 중간권 역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공기가 찬 공기고 얘는 따뜻한 공기네. 그죠? 따뜻한 공기 올라가고 찬 공기 내려옵니다. 중간권도 역시 뭐가 있어? 대류 있습니다. 중간권. 자, 대류 활발해. 왜? 밀도 차이가 이렇게 돼서 찬 공기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 아래에 있어서 대류가 엄청 활발하지만 여기는 수증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없어? 기상현상은 없습니다. 여기 유성우라고 하는데 유성우가 뭐야? 별똥별이야. 유성우가 별똥별. 응? 자, 그리고 기온이 사실 여기 보시면 가장 낮은 층이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80도 정도 됩니다. 중간권이. 그래서 가장 기온이 낮은 층이 중간권입니다. 그 다음에 열권. 열권은 여기 보시면 80km 이후는 다 열권입니다. 자, 중간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에서 80km. 열권은 80km 이상이니까 80에서부터 1000km까지가 다 열권이야. 그러니까 열권은 거의 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공기도 희박해. 거의 없어. 자, 높이에 따라 기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왜? 여기는 이제 햇빛에 가까워져. 태양에 가까워지는 층이야. 공기가 거의 없어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 다음 오로라가 나타나는 층이고 물론 우리나라 상공은 아니지. 저쪽 적도 부근이죠. 적도 부근. 자, 오로라 현상 나타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면 열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자, 그래서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되는 데가 열권입니다. 열권. 80에서 1000km까지 공기 거의 희박한 층. 이거 중3 때 거야. 별로 외울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으면. 응? 잊어버렸어도 아마 다시 외우면 금방 또 외워질 거야. 왜냐면 생판 처음 보는 데가 아니니까 지금. 생판 처음 봐? 아니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잠 좀 깨세요. 자, 여기 기권의 역할 보세요. 수권뿐만. 자, 기권 보세요. 자, 기권의 역할. 자, 원래는 온실 효과가 좋은 거야, 얘들아. 왜? 평균적인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거니까 온실 효과가 원래 좋은 거야. 응? 자, 그래서 온실 기체는 대부분 수증기 아니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얘들아, 온실 기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산화탄소 아니야. 수증기야. 온실 기체를 근데 이산화탄소라고 착각을 해. 왜? 사람들이 자꾸 온실 기체 이산화탄소가 문제라고 하니까. 수증기는 왜 문제가 아니냐? 수증기는 각 권역을 순환해. 비가 됐다가 물이 됐다가 걔가 증발해서 구름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수증기는 온실 기체이긴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야. 좀 이따가 이제 배울 건데 이산화탄소가 뭐가 문제냐면 햇빛은 흡수를 잘해.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지구도 열을 방출한다고 했지. 복사열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을 안 해.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일단 온실기체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기체가 있어서 지구를 적절한 따뜻한 온도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만약에 유성체가 되는 그 크기가 작은 그 천체 떠돌아다니고 있는 암석 같은 물질들이 지구 대기가 없이 그냥 지구에 떨어진다고 하면 중력 때문에 걔네들이 떨어질 때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져서 그거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비가 올 때 대기가 없다? 그러면 그 물방울이 총알로 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비 오면 대기가 없는 상태에서 비가 온다? 대기가 없을 때 비가 올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기가 없는 상태에서 비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비를 맞으러 못 나갑니다, 밖에.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근데 대기층이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어? 그 속도를 줄여주고 있단 말이야. 마찰로. 공기의 마찰로. 그것처럼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공기와의 마찰로 유성체가 탑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별똥별이야. 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오존층이 태양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있고 식물이 광합성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재료니까 호흡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자, 수권.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수권이라고 합니다. 지표면의 약 70%를 수권이 차지하고 있어. 자, 대부분 무슨 물이야? 바닷물이죠. 대부분 바닷물입니다. 나머지를 바다 아닌 물, 육지의 물, 육수라고 합니다. 해수와 육수. 자, 육수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해? 빙하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강과 호수가 그 순서로 이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빙하도 아니고 해수도 아니고 지하수고 강과 호수야. 채 1%도 안 돼. 여기 보시면, 응? 봐봐, 지하수가 요거고 강과 호수가 요거야. 1%도 안 돼. 엄청나게 적은 양이야. 자, 일단 수권도 나눕니다. 성층 구조에 의해서 나뉘는데 여기 보세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구분 기준입니다. 이게. 아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누구의 구분 기준이었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기권이었어, 기권. 구성 물질과 구성 성분과 그 성분 물질들의 상태. 누구였어? 직권이었어, 직권. 자,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입니다. 구분 기준이. 자,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 깊이. 그래서 표면부터, 얘들아, 바닷물 표면부터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합니다. 여기 말뜻, 여기 심해층이 제일 깊어 보이잖아. 심해층이 가장 속.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혼합층입니다. 혼합층. 자, 왜 혼합층이냐? 바람에 의해서 물이 섞입니다. 위에 있는 물과 좀 밑에 있는 물이 섞여.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물은 어떻게 되겠어? 따뜻하겠지. 거기가 혼합층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혼합층의 수온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 보세요. 약 17도 정도 되죠. 여기 혼합층이. 그러니까 위에 따뜻한 물이야. 윗부분. 바닷물의 제일 윗부분. 자, 그래서 여기는 왜 따뜻해? 햇빛을 그대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서 따뜻합니다. 그리고 누가 아까 섞어준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바람에 의해서 물이 섞여. 대체적으로 물이 따뜻해지는 거야. 바람에 의해서. 자, 혼합층 두께는 누가 결정해? 아까 바람이 섞는다고 했죠? 바람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혼합층이 만약에 이렇게 두꺼워. 얘들아, 혼합층이 이렇게 두꺼운 곳이야. 그러면 얘는 바람이 어떤 곳이야? 그 지역은 센 곳이죠. 우리나라 중위도, 저위도, 고위도 중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돼? 중위도. 바람이 약한 곳이야? 센 곳이야? 우리나라 바람이 센 곳이게 약한 곳이게? 비교적 센 곳입니다. 중위도.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혼합층 두께가 이렇게 두껍게 나타납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리고 얘들아,
혼합층의 온도가 20도에 육박해. 그럼 거기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 어디야? 저위도겠지. 저위도가 적도야. 초성이 같아. 저위도 적도. 고위도는 어디야? 극지방이야. 고위도 극지방. 설마 고위도가 극지방인지도 모르면 곤란해. 아셨죠? 자, 계속 헷갈렸으면 오늘 외워. 고위도 어디라고? 극지방이야. 저위도 적도야. 자, 그래서 혼합층이 온도가 높아. 그러면 적도지방. 혼합층이 두꺼워. 그러면 중위도 지역. 이해했어? 뭔 말인지? 자, 보세요. 자, 혼합층 누가 섞어준다고? 주은아, 혼합층 누가 섞어? 바람이 섞어. 그럼 바람이 센 지역일수록 혼합층 두께가 어떻다고? 어떻게 나타난다고? 두껍게 나타난다고. 자,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두꺼울수록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이해했어? 혼합층의 온도는 당연히 저위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있는 수온 약층입니다. 얘가 문제입니다. 또 수온 약층. 자, 여기 수온 약층의 층상 구조를 봐봐. 위에가 따뜻한 물이야. 아래가 찬물이야. 얘 섞여 안 섞여? 안 섞이겠죠. 수온 약층은 안 섞입니다.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줘. 알겠죠? 자, 여기 써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으로,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수심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서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찬물이란 뜻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했죠? 여기 찬물이잖아. 얘가 찬물이 밀도가 큽니다.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아. 자, 됐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큰 찬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연직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말. 대류가 없습니다. 물에 대류가 없어. 물이 섞이지 않아.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 및 에너지 이동을 억제하는 게 수온 약층의 역할입니다. 하나 외우면 돼. 하나. 수온 약층 역할 하나. 자, 심해층. 여기는 얘들아 여기 보세요. 1000m 이하야. 밑으로. 바닷속으로 그러니까 1000m면 1km잖아. 1km나 들어가야 돼. 햇빛이 비치겠어? 아니, 거기 햇빛이 도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여기는 어두워. 여기 랜턴 안 가지고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는 바닷속이야. 심해층.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수온이 매우 낮습니다. 왜? 햇빛이 도달을 안 해.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 변화는 주구장창 낮아. 엄청 찬물이란 뜻이야. 자,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심해층은 겨울에도 이온도, 여름에도 이온도야. 거의 변화가 없어. 자, 수권의 역할. 자, 물은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수권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겠죠. 그 다음 수중생물의 서식처이고 그 다음에 지구의 아까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죠. 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에너지가 일정한 거니까 에너지 평형에 기여합니다. 이게 수권의 역할이야. 자, 그 다음 페이지 생물권. 생물권은 뭐 인간, 미생물 포함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죠. 자,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권 빼고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하죠. 외계인 있어요.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선생님 외계인이냐. 자, 선생님이 자 나갈 일 있을란가 모르겠다. 자, 외권 보세요. 외권. 자, 아까 여기까지가 뭐였어? 기권이죠. 기권 밖. 그 기권 말고 쟤 뭐 했는 줄 알아? 기브업 했어. 기브업.
그 기권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우주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 자, 외권에 뭐가 있어? 햇빛이 있죠, 햇빛. 태양이 있죠. 그 다음에 얘들아 아까 얘기했어.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 외액은 직권이지만 지구 자기장 존재 자체는 어디에 하고 있어? 외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고 이 우주선은 우리가 타는 그 우주 비행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방사선의 줄임말입니다. 우주선은. 응? 알겠죠? 자,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 이 태양풍과 우주선 때문에 아마 인간이 살 수 없을 겁니다.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 지구 자기장이 뚫려 있는 데가 어디야? 유일하게. 적도야, 적도. 적도에 지구 자기장이 뚫려 있어서 거기서 오로라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극지방. 극지방이죠, 극지방. 그래서 왜 극지방 상공에 보면 커튼 이렇게 하늘거리는 것처럼 이쁜 그 물감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오로라가 보이잖아. 그게 지구 자기장이 거기가 뚫려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장이 없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태양풍이 지구로 오면서 지구 대기층에 있는 그 입자들하고 서로 산란이 일으켜서 우리 눈에 그렇게 물감 풀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라가 여기저기에서 보이면 돼, 안 돼? 안 돼. 왜? 지구 자기장이 뚫렸다는 얘기니까. 그런 문제야. 오로라는 보이는 곳에서만 보여야 됩니다. 오로라가 관측이 안 되던 상공에서 갑자기 보인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거기 지구 자기장이 뚫렸다는 얘기니까. 아셨죠? 자, 요 밑